정부가 어저께 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이 무엇일까 대단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봤어요. 금년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2.6에서 2.7로 봤던 것을 0.2%포인트 낮춘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0.2%포인트 낮춘 게 왜 이게 낙관적이라고 하냐 하면 지금 상반기가 이미 농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상반기 성장률이 지금 1.8에서 2 사이 나온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하반기가 얼마가 되어야 연평균으로 2.4가 나오냐 하면 하반기 2.8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반기 2.8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전 뭐 일본하고의 지금 또 무역 전쟁이 벌어질랑 말랑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하반기 성장률이 2.8은커녕 2.5도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면 금년도 성장률은 2.4가 못 나올 것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5로 매우 낙관적으로 봤다는 것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로 이번 그 정책 방향을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전에 나온 그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금년도 정책 방향을 가지고 상반기 농사를 지었는데 상반기 농사가 예상보다도 터무니없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 말씀이죠. 작년 말에 나온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 꼭지가 3개예요. 첫째 경제 활력이고요. 둘째가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세 번째가 포용성 강화거든요. 근데 이 3가지 꼭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이제 그 포용성 강화인데 요 두 번째 꼭지를 말을 바꿨어요. 두 번째 꼭지를 혁신 성장이다라는 말로 이제 그 내용으로 채워서 그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 세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경기의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책들이 뭐 거의 뭐 좀 너무 맹맹해요. 맹물 같다는 이야기죠. 이 성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정말 좀 과감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작년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게 그럼 전혀 없냐?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투자세액 3종 인센티브 세트를 내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세금에서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그 감면 그 비율을 우리가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그 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줬어요. 135에서 250으로 이렇게 바꿔줬는데 한 1%, 2%포인트 올려줬다는 건데 그게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안전과 관련된 투자, 예를 들면은 뭐 송유관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몰 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해서 2001년도까지 연장을 했다는 거죠. 찔끔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 세액 공제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조세 제한 특례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의회 분위기로 보면 이것도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에 전망은 상당히 그 밋밋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부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대책을 내놔라고 했더니 경제 대책을 내놨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7월까지 뭘 마련하겠다. 9월까지 뭘 준비를 하겠다. 12월까지 대책을 강구해. 그게 무슨 대책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대책이라는 그 서류 안에 잔뜩 포함시키지 말아야죠. 지난 4, 5년 동안의 기재부의 그 경제 대책을 보면 언제까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언제까지 무엇을 마련하겠다 이런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식상하니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아예 빼야 되는데요. 그걸 뭐 언제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저는 그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신 교수가 생각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뭐가 들어갔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바깥 요인, 즉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지금 수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설비 투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소비가 안 되고 설비 투자가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를 살리기 위한 그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뭐냐고요? 세금 감면해 주자는 거죠. 소득세도 감면해주고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법인세 좀 다 감세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야 기업들이 뭔가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지금 조금 두둑해야 뭘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가처분 소득이 주면 소비가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과감하게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좀 낮춰서 정말 감세다운 감세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좀 뜯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뭐 의료보험이다, 그 다음에 무슨 연금이다, 뭐다 세금이다, 뭐 해서 굉장히 뜯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뭐 포용성 강화해가지고 돈을 뿌린다고 한들 그거 뿌리는 거 이상으로 거두어 들여버리니까 이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외부 수출 환경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소비도 살리고 설비 투자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좀 과감한 감세 정책이 이번에 진짜 나와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정부에게 감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씨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서 제 입이 좀 아프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나온 대책만으로는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대응이 너무 밋밋하고 너무 돌려막기고 너무 내용 알맹이가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심각한가 한 것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